스터디 인미나 객관식 지문 녹음만 해보다가 호캉스 후기는 처음이다. 평소 돈 아까워서 호캉스를 즐기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제네시스 프리빌리지로 동생과 인천 파라다이스에 다녀왔다. 디럭스룸 숙박권과 원더박스 2인 자유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 조식과 시메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입구에 들어서자 쿠사마 야유이의 호박과 페가수스가 보였다. 체크인은 3시인데 우리는 1시에 도착해서 호텔을 좀 둘러보기로 했다. 소로리가 자주 등장할 예정이다. 라운지 조식도 괜찮다고 해서 미리 기획거를 본다. 지 찍으라고 요리조리 자세 잡아보는 소로리. 파라다이스 플라자로 가기 위해 식당가를 지나다 보면 야외로 빠지는 길이 있다. 분수가 올라오길래 이 앞에서도 요리조리 사진을 찍어본다. 오늘 10월 28일. 날씨가 화창해서 선글라스가 필요한데 집 맡길 때 가방에 두고 왔다. 이곳에 먹을 만한 푸드코트가 있다고 해서 사전에 둘러보는 중이다. 보니까 콘타이, 한남 북엇국, 낙원라멘, 밀본 등이 있다. 자세한 건 사진을 참고하도록 하시오. 무슨 선글라스가 39,000원밖에 안 해서 하나씩 득템했다. 가족 단위가 많이 보인다. 우리는 원더박스에 방문하기 위해 나와서 원더박스로 들어갔다. 이곳은 그냥 아이들을 위한 곳이고 우리가 탈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도 있지만 애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놀이기구 하나를 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소로리는 굳이 회전목마를 타겠다고 해서 영상을 찍어줬다. 기본적인 놀이기구 말고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였다. 가는 길에 공원이 있어서 또 화창한 날씨를 즐길 수 있었다. 정말 볼 게 많은 곳이다. 라운지로 들어가기 전에 호박 앞에서 웬 공연을 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2시와 7시에 마스커레이드 공연을 한다고 한다. 애프터눈 티세트는 87,000원이고 멤버십이 있으면 10% 할인된다. 애프터눈 티세트는 3단 트레이와 그리고 수플레 케이크, 몽블랑, 그리고 원하는 티나 커피 한 잔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수플레를 제일 먼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동생은 이 수플레 케이크가 가장 맛있다고 했다. 케이크류는 좀 달았고 나는 스콘이 제일 맛있었다. 또 30분 만에 애프터눈 티세트를 해치우고 숙소로 들어왔다. 디럭스룸이 가장 작은 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방이 컸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이름으로 환영을 해주셨고 트윈룸을 선택했는데 더블 베드가 2개 있었다. 그리고 세면대도 2개씩 있고 전신 거울도 굉장히 크게 있었다. 일단 화장실이 큰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오른쪽은 비데가 있는 화장실이 있고 왼쪽은 샤워실. 샤워실에 해바라기 샤워기만 있으면 불편한데 다행히 일반 샤워기도 있었다. 잔과 커피포트, 물 2개, 뷰는 주차장 뷰다. 그리고 바다가 살짝 보인다. 미니바는 모두 무료고 추가 시에만 돈이 든다고 한다. 갑시다. 수영장으로 이동한다. 우리는 따로 시메르는 이용하지 않고 숙박권에 포함되어 있는 실내 수영장과 실외 수영장을 이용할 예정이다. 수영장 가는 길에 하늘정원이 있는데 나중에 꼭 가봐야지. 여기가 총 3개의 윙으로 되어 있어서 수영장 찾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다. 일요일 오후 4시여서 그런지 아이들과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다.
실내 수영장 그리 크지 않았고 실외 수영장에 집중한 느낌이었다. 뭔가 부산 시메로와 비슷한 느낌도 들었다. 큰 풀이 2개가 있었고 저렇게 가생이에는 온천처럼 되어 있는 따뜻한 온수풀이 있었다. 온수풀에서는 해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역광으로 사진도 건질 수 있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인다. 내가 직접 풀에 들어가서 찍어주니까 좀 보인다. 5분에 한 번씩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너무 예쁘다. 5시가 넘어 수영장을 나오는데 노을이 어스름진 게 너무 예뻤다. 바로 옆에는 피트니스 센터도 있었는데 운동복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들어갈 순 없었지만 다음엔 운동복을 가지고 와서 가보고 싶다.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 전에 간단히 호텔을 둘러봤다. 호텔이 크고 곳곳에 조용한 공간들이 많이 숨어 있어서 둘러볼 재미가 있었다. 크루마는 코로나 이후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드라마에서 클럽 입구로 봤던 것 같은 곳이다. 저녁 식사를 위해 사전에 알아봐둔 폴리스로 향했다. 동생이 고른 페퍼로니와 내가 고른 하와이안의 콤보 피자로 주문했다. 딱딱한 도우 때문에 입천장이 까질 것 같았지만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저녁 먹기 전에 봐둔 하늘공원으로 향했다. 바디프렌드 라운지에서는 10분에 3,000원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사람도 많이 없었다. 나는 트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부러 만들어둔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니었지만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파라다이스에 있는 라운지 바인 루빅에서 10월에 금, 토, 일마다 공연을 한다고 해서 동생이랑 보러 갔다. 공연은 9시와 10시에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피아노를 치면서 팝송을 연주해주시는 분이 계셨다. 가격대는 2만원대에서 칵테일과 맥주를 즐길 수 있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았다. 좋아하는 노래를 라이브로 듣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작년에 제주 조선호텔 방문했을 때에도 라운지에서 이 노래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호텔에서 선호하는 곡인가 보다. 소로리는 보드카 베이스 칵테일을 마시고 나는 노알콜 칵테일을 마셨는데 노알콜 칵테일이 더 맛있었다. 세워둔 모든 계획을 완수했던 뿌듯한 하루가 지났다. 조식 뷔페에서 제대로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라운지 조식을 먹기로 했다. 소로리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에 오믈렛으로 골랐고 치즈를 추가하지 않았다. 이 요거트가 매우 맛있었다. 나는 민경 장군이 극찬했던 프렌치 토스트를 먹었다. 토스트 안에 치즈가 들어있었다. 연남동에서 먹었던 조앤도슨이 생각났다. 24시간의 짧은 일정이 끝났다. 숙박권과 원더박스 이용권을 제외하고 인당 총 12만원이 들었다. 호텔 안에만 있어도 너무 잘 놀고 잘 먹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호캉스였다. 안녕.